카드는 이미 100개 있어 소니도. 네. 아, 일을 마치고 오신. 아, 골프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연했습니다. 먼저 들어가세요. 네, 그럼 어떤 거부터 설명을 할까요? 싼 거부터 가는 게. 그러면은 요 순서대로 지금 현재 물가 기준으로 네. 딱 요 순서거든요. 첫 번째 거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블랙패더 질풍게일이라는 카드인데 가장 먼저 약간 저새는 해로운 새다라는 게 좀 밈으로 나왔었던 테마군이기도 해요. 이 BF 시리즈가. 그렇구나. 왜냐하면은 처음 나왔을 때 네. 소환 조건 자체도 너무 쉽고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효과 중 하나가 필드에 블랙패더가 있으면은 패에서 특수 소환을 할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었는데 특수 소환이 지금처럼 약간 미친 듯이 특수 소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메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싱크로 소환이 풀리면서 파워 인플레가 확 됐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게 딱 이 블랙패더 시리즈였던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제한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 친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뭐 공격력을 깎는 효과가 일시적이었거든요. 한 턴만 이제 공격력을 깎는다. 그리고 영구일 경우에는 수치가 되게 미비했어요.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었습니다. 블랙패더 덱이 아니더라도 공격력 절반 깎는 효과가 워낙 좋아가지고 효과 질인데요. 아, 네. 근데 이제 뒤에 보실 카드들이 더 질이기 때문에 아, 진짜요? 아직, 네, 이 친구는 굉장히 양반. 그 당시에 가장 필수로 넣어야 되는 그런 카드였나요? 그 당시에 쓰면은 거의 필수로 채용을 했었던 카드였던 것 같아요. 대회판 카드들의 특징이 뭐냐면 레어도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굉장히 강력한 카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카드들을 이제 재탄생시켜주는 목적으로 한 거라서 좀 레어도를 높여서. 네, 이 친구는 노말로 나왔었습니다. 아, 그냥 한 통 가면 그 한 3-4개 정도 나오는 그런 카드였는데 이제 시크릿으로 나오면서 사람들의 수요가 이 시크릿으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수집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막 자리 잡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범용성 있는 카드가 시크릿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써야 된다라는 게 좀 직접 써야 된다. 네, 되게 직접 그렇고. 써야 된다 많았어가지고 이렇게 미개봉 상태인 거는 보기 힘들 거예요. EB 시리즈는 특히. 그게 좀 비싼 이유기도 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게 가장 좀 심각한 카드 중 하나가 인페르니티 데몬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네. 그 카드는 얻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게임팩을 산 다음에 거기에 있는 동봉 카드를 쓰거나 네. 아니면 대회판 카드. 그러니까 대회판 사서 쓰자가 많아가지고 상태 좋은 건 사실상 찾기가 힘들다는 네, 뜻이에요. 웬만해서는 다 사용을 했을 거예요. 이런 설명이 이거고 마두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왔을 때 말이 안 된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유이왕 하면은 어드밴티지를 늘리는 게임이잖아요. 욕망의 항아리가 금지인 이유가 플러스 1이라는 게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카드였는데 이 친구도 약간 그런 역할을 했어요. 묘지에 이 카드가 있으면은 이 카드를 제외를 하는 걸로 이제 묘지에서 같은 언데드 몬스터를 소환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당시에 언데드가 진짜 언데드로 불린 이유가 이 마두기 때문인데 마두기가 묘지에 있으면은 끊임없이 자원이 생성이 되는 약간 그런 형식으로 가가지고 실제로 패가 한 장임에도 묘지에 마두기랑 좀비 캐리어가 있으면은 패 한 장을 되돌리고 좀비 캐리어를 소환하고 묘지에서 마두기를 제외해서 레벨 4의 언데드종 몬스터 한 장을 소환하면은 좀비 캐리어가 2니까 두 개 싱크로해서 브르나크가 나오면은 이제 상대 바운스를 무작위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콤보들도 있었고 아무튼 좀 컨트롤 관련 덱에서 많이 쓰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또 그 얻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사실 대회로 봤었을 땐 요거였는데 이제 건슬링거 이벤트라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람이 오면은 듀얼을 해요. 이제 연승을 계속해서 한 번이라도 지면 탈락이고 3연승을 하면은 질풍게일, 4연승을 하면 저지먼트 드래곤, 5연승을 하면 마두기. 8명이 참여해야 이거 하나를 얻을 수 있었네요. 확률적으로. 3명이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3명이 또 앉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 3명이 이겼어요. 그럼 네. 요 3명은 빠이빠이 빠이빠이. 하고 이렇게 밀어내기 형식으로
연승이 많이 쌓인 분들한테는 이렇게 상품을 줬죠. 그래서 3연승, 4연승, 5연승. 승리 확률을 2분의 1로 가정했을 때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이네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조작 관련해서는 저지분들이 또 기가 막히게 잡으시기 때문에 네, 아마 많이 못 얻어가셨었던 걸로 추정을 해요. 저지민트랑 질풍게일은 사실 많이 보였는데 마두기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가격을 제외하고 그냥 매물 자체가 없어가지고 구하기가 힘들다. 네. 이게 5연승이잖아요. 네. 이게 4연승이고 4연승에서 스탑하는 게 그러면 계속 연승하면 이거 3개를 다 주는 건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럼 확실히 마두기가 더 귀한 건 맞네요. 네, 마두기가 그 당시에 제일 파워가 셌어요. 심지어.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로드에서밖에 못 쓰니까. 재밌네요 진짜. 아니 그때 참여를 하신 거예요? 전 참여 못했어요 이때. 그때 이렇게 잘하세요? 다다음 연도인가부터 참여를 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 친구들이 되게 보이니까 많이 보이니까 이거 시크릿 레어가 있어요라고 질문을 시작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알게 된 거죠. 이게 그리고 또 그걸로도 풀렸었잖아요. 네. 이벤트로 이런 카드들이 나오는 걸로 나왔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뜯었다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라이트로드라는 테마가 이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효과가 엔드 페이지에 카드를 일정 수량 묘지로 보낸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다른 게임과 같이 묘지로 가면은 더 이상 못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제2의 패라고 봐도 될 정도로 묘지가 이제 제2의 네, 패죠. 묘지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었는데 라이트로드 자체도 이제 덤핑을 하면서 굉장히 센데 이 저지민트 드래곤이 이제 라이트로드의 에이스 카드인데 이 친구 효과가 좀 그 당시에 나왔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카드 잘못 만드는 거다. 초딩 카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1000 라이프를 지불을 하면은 이 카드 이외에 필드에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와. 지금도 네. 사실 나쁜 효과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당시에 저승사자 고즈라는 카드가 있었거든요. 필드가 싹 비어 있으면은 상대가 날 때렸을 때 그 때린 공격력만큼의 토큰 한 개랑 자기 자신을 소환한다가 있었어요. 와 효과 근데 죽이네요. 저지민트 드래곤은 전혀 부담이 없었던 게 필드를 싹 클린한 다음에 때리고 고즈가 나와도 고즈 나왔어? 효과 한 번 더 쓸게라고 한 다음에 필드를 또 클린 시켜버리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었고 심지어 공방도 되게 우수했었던 게 이 친구 자체도 카드 4장을 엔드 페이지에 묘지로 보내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네크로 가드너라는 카드가 있었어요. 네네. 묘지에 있을 때 프리체인으로 이제 공격을 1회 막을 수 있어요. 상대 공격을. 그래서 실제로 얘를 효과로 파괴하지 않는 이상 파괴하기 굉장히 어려웠고 심지어 효과 파괴로 면역을 시키기 위해서 내몸물 방패로라는 카드조차도 쓰기도 했어요. 그 내몸물 방패로가 뭐냐면은 1500 라이프 포인트를 지불하고 카드를 파괴한다라는 효과가 발동했을 때 그 카드를 무효로 하고 파괴한다거든요. 그래서 저지멘트 드래곤 카운터기도 했고 저지멘트 드래곤을 지키기 위한 카드기도 했는데 다행히도 이 카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한 건지 아니면 아다리가 맞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바로 다음 팩이 그 5D즈로 넘어가는 듀얼리스트의 태동에서 주인공의 에이스 카드 스타더스트 드래곤이 카드를 파괴하는 효과가 발동했을 때 한번 살아나죠. 릴리스를 하고 네. 무효하고 파괴한 다음에 다음 턴에 살아난다잖아요. 네. 그래서 저지멘트 드래곤의 완벽한 카운터인 줄 알았으나 네. 공격력이 2500밖에 안 돼서 3000 타점의 저지멘트 드래곤이 그냥 때리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가지고 그 당시에 굉장히 까다로운 카드였어요. 아니 이거 효과가 이런데 지금 공격력이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묘지에 4장 종류 다른 걸로 라이트로드 붙는 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이거 네네네. 그만큼 소환 조건이 빡세서 이렇게 낸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패가 잘 풀리면은 첫 턴 만에 다 묘지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와. 그리고 저지멘트 드래곤이 묘지로 갔을 때 다시 이 친구를 회수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죽은 자의 환생이나 아니면 그 함정 카드가 있어요. 패를 전부 버리고 패 전부 버린 만큼 빛속성 몬스터를 묘지에서 갖고 온다 라는 카드가 있었는데 네네네. 그런 카드를 실제로 채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라이트로드는 또 함정에도 강했었던 이유가 네. 묘지로 갈리는 게 위주다 보니까 덱에서 함정 카드를 거의 쓰지 않아서 라이트로드 유저들이 왕궁의 포고령이라는 카드를 3장을 채용했어요. 왕궁의 포고령이 있으면은 함정 함정을 카드는 완전 무효화여서 대체적으로 저지멘트 드래곤이 한번 필드를 클린한 다음에 추가 전개를 해서 타점 8점을 맞춰서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좀 턴키를 많이 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친구도 파워인 플레이에 밀리면서 네.
무제한까지 갔는데 패가 잘 풀리면은 저지멘트 드래곤 소환하고 필드 클린한 다음에 저지멘트 드래곤 2장 내서 9,000타점으로 게임을 끝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게임을 하면 이런 걸 다 기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저지멘트 드래곤 하나 확실하게 아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라이트로드 덱을 했었어요. 아 라이트로드 덱을 하셨다. 이게 첫 턴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라이트로드에 굉장히 좋은 서치나 수급할 수 있는 카드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그 빛의 원군 같은 경우에 라이트로드 한 장 서치한 다음에 3장 네. 덤핑하는 효과가 있고 네. 솔라 익스체인지라는 카드도 드로우할 수 있는 카드인데 라이트로드 한 장 버리고 2장 드로우한 다음에 2장 묘지로 묻는 효과라서 원군 한 번 쓴 다음에 서치하고 그 서치한 거를 그대로 솔라 익스체인지랑 같이 묘지로 보내면은 묘지 자원이 순식간에 5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패 라이트로드 버린 것까지 하면 6개.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쉽게 나왔었다. 지리는 카드구나. 하지만 네. 여기서 제일 지리는 카드가 남아있죠. 네. 처음 나왔을 때 하늘에 이미 덱이 있으신 거예요. 네네네. 요거 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함유도가 많은 거인데 그러면 이거 사용하시면 안 나와. 지금 그거 찾으려고 딱 했는데